우리가 결국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7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디펙 초프라의 책 완전한 명상에서 얻은 7일 동안 위 7가지를 성취할 수 있는 명상.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안정감과 안전에 대한 명상입니다. 명상을 하기 위해 조용한 곳에서 되도록이면 중심을 잡고 최대한 명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앉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합니다. 생각은 아마 계속해서 머릿속에 흐르게 됩니다. 이를 억지로 막지 마시고 그 생각에 대고 안녕, 난 명상 중이야 라고 하거나 코끝에서 느껴지는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코끝에서 들어가는 숨에 집중하고 또 내쉴 때도 코끝에서 나가는 숨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는 에너지가 한껏 들어오며 숨이 나갈 때는 근심 걱정이 나갑니다. 이를 3차례 반복합니다. 숨을 최대한 깊게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는 최대한 숨이 모두 빠지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에너지가 한껏 들어오고 스트레스가 모두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느껴지고 복잡한 생각들이 나갑니다. 이제 생각이 조금씩 차분해졌음을 느낍니다. 싱잉볼 소리가 울리면 계속해서 코끝에 호흡을 집중하여 반복해 주세요. 오늘의 명상 목표는 나는 완전히 안정적이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차분한 상태에서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절대 위협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면의 안정과 내적 불안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온전한 전체일 때 당신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여기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에 주의를 가져가세요.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심장에서 빛이 생성됨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만든 심장의 빛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답은 나오게 되어 있으며 애써서
억지로 답을 찾지 말고 답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그저 다시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에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전 질문에서 답이 나왔다면 가슴에 새겨졌을 겁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곧 나오게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당신의 심장의 빛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오늘 명상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만약 명상이 충분치 않으셨음을 느끼셨다면 다음을 들으시면서 명상을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명상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것들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어떤 움직임도 옳다고 느낍니다. 부담스럽거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마다 명상 모드로 가면 스트레스와 멀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긴장감, 부담감, 불편함, 고통을 느낄 때 이런 감각을 돌보며 신경을 써줍니다.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불편함을 놓아주도록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그들의 의식 상태에 주목합니다. 스트레스는 아주 쉽게 바이러스처럼 퍼집니다. 자신에게 부담이 되거나 압박을 가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나쁜 소식들, 자연재해, 모든 종류의 재난들에 최소한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매료되기 쉽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난 여기에서 위험하지 않아. 그리고 안전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봅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곁에 있도록 상상합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면의 보안 상태를 반영하는 주변 환경을 상상합니다. 평화와 고요함, 질서 정연함, 시각적 아름다움과 빛에 집중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불안감을 느끼게 만드는 움직임은 당신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상황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걱정이 시작되는 신호가 오면 중심을 잡고 침착함을 되찾도록 합니다. 불안정하고 불안해하고 방어적인 사람들 주변에 있을 때 자신이 더 강하다고 느끼거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관계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안전하지 않으며 당신도 그 안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집착하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당신을 내적 편안함에서 내쫓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은 충동을 피합니다. 방어적인 것은 보호가 아닙니다. 방어적일수록 내면의 삶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느끼게 합니다. 당신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사람은 피합니다. 외부의 위협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당신을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만약 나쁜 소식이 실제로 당신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에게 희망적이고 동정어린 생각을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의를 다른 것에 돌립니다. 다른 사람의 힘에 매달리는 것은 당신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존적이 될 것이고 자신을 옹호해야 할 때마다 자신을 의심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돈, 지위, 권력, 소유물에 의존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감으로부터 숨어 있을 뿐입니다. 항상 내면의 안전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갑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당신이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더 많이 합니다. 당신한테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지 않습니다. 심장 부위에 하얀 빛을 상상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그 빛과 교감을 합니다. 완전히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으로 갈 시간을 따로 남겨둡니다. 외부의 위협이나 압력을 차단하고 그 장소에 은신합니다. 그 장소의 느낌을 당신과 어우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내면과 외부 모두 같은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지인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냅니다. 그 사람에게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내면의 안정감을 공유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정신적 지주가 된다는 건 내면의 힘과 안전을 표현하는 겁니다. 가장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영역, 즉 직장, 가족, 인간관계를 바라봅니다. 오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침착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편을 들지 않고 누구에게나 당신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무실 정치를 피합니다. 집에서 소음과 산만함을 줄입니다. 남을 탓하고 비난하는 걸 피하면서 상대방과 정직하게 감정을 공유합니다.
오늘 명상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